안녕하세요. 조응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배색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배색의 원리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기본적인 배색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왜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배색은 왜 해야 하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니까 로봇처럼 또 뭔가 배색이 어떤 그 정해진 어떤 룰이 있어가지고 그 룰대로 그냥 암기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배색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창의적으로 어떻게 가장 적절한, 가장 효과적인, 가장 효율적인 색을 제안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배색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볼 텐데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색을 왜 해야 하고 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배색을 하는가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 듣고 이해하셔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배색 훈련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컬러리스트 기사든 산업기사든 일단 자격증 시험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진짜 떨어지면 정말 세상 다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진짜 선생님들이 합격자 발표 나는 날이 되면 진짜 막 잠도 못 자요, 전날에. 왜? 많이 합격도 하지만 꼭 떨어지시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예. 저는 정말 다 합격해 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나오는지, 다 뭐 멍청해서 실력이 없어서 좀 어디가 모나서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은 어떤 준비 과정에 있어서 조금 열심히 못했던 부분들 때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좀 합격자 발표하는 날은 선생님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신 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배색이라는 것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합격을 많이 하는 편이더라. 그래서 제가 아무리 조색은 여러분한테 약간 원리가 있어요. 그거는 뭔가 규칙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험 보기 전까지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조색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데, 배색은 여러분이 하지를 않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색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배색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리스트라는 이 역할은 어떤 거라고 했었습니까? 색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우리는 그냥 묶어서 컬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나의 어떤 무슨 능력을 가지고, 나의 어떠한 그런 작가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은 작가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주네? 돈도 주네? 정말 저도 선망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나 그런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정말 좋긴 하지만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것을 많이 좋아해 주지 않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가난하게 또는 배고픈 그런 그러니까 편안하지만 뭘 포기해야 돼? 어떤 이렇게 풍요로움을 좀 포기해야 하는 그런 직업이 있기도 해요. TV에는 작가들 중에는 정말 부까지 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런 작가라기보다는, 물론 작가적인 성향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나보다는 남을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배색의 원리의 가장 기본은 남을 배려한다. 그래서 저는 배색이란 말을,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배려하는 색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람을 좀 더 배려한다는 건 뭐냐면 내 욕심을 좀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혼자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의를 해 가거든요.
여러분 하잖아. 난 못생겼어. 난 잘생겼어. 난 부자야. 나는 성공했어. 난 어쨌어 저쨌어라는 것은 어떠한 비교 대상이 있어서 그렇게 나를 정의를 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귀찮고, 자, 참 같이 사는 거 우리가 혼자 살 수도 없는데 같이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도 안 되는데 같이 사는 것도 안 돼.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 자, 그러나 같이 살아야 살 수 있게 인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소통입니다. 뭐라고요? 소통. 뭐라고? 소통.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통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소통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디자인해야 한다. 그래서 이 소통을 디자인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었습니까?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시각 디자인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 또 시각이니까 눈으로 보기 좋게끔 뭔가 보기 좋게끔 스타일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뭐로? 비주얼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디자인하는 분야가 바로 시각 디자인. 컬러리스트는 색이라는 도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시각 디자인은 소통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야의 일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컬러리스트를 얘기하는데 시각 디자인을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필기 공부 뭐 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이미 합격하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 컬러리스트 기사나 산업기사의 컬러 디자인 과목에는 시각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시각 디자인, 특히 이 소통의 수단으로서 뭘 사용하는 거예요? 컬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이 제가 여러분들 디자인 플러스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소통을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둘이 있다고 했었죠. 나와 누가 있다고 했어요? 남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세상에는 나와 남밖에 없어요. 물론 남이 대부분 다수겠죠. 근데 세상의 중심은 누구야? 중심은 누굽니까? 나죠. 예. 그게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 왜? 이 물질의 세계, 이 물리의 세계에 어떻게 해야 돼?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죠? 생존을 해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남을 배려해가지고는 내가 생존의 위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나를 챙기고 남으면 남을 주는,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야. 우리 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남 생각합니까? 저도 남 생각 별로 안 해요. 나 자신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천적으로 배려라는 거를 잘 못한단 말이야.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디자인을 잘 못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서 남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해가지고 이득이 남고 남는 걸 가지고 남에게 주는 뭐 이런 식의 디자인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살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디자이너들은 이 남이라는 그 존재를 행복하게 해야 하는 직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숭고한 직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렵죠. 왜? 내 본능에 거스르는 그런 일을 해야 하니까 상당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그 이유와 그리고 내가 꼭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어떻게? 자, 사람들은 어떤 일을,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싫어요. 하기 싫어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부양해야 할 가족을 위해서 참는 거죠. 그래서 이왕 할 때 그러니까 좋아해서 일을 해도 힘들고 싫어해서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좋아해서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참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포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이 힘들지만 좋아서 하면 참을 힘이 더 생기는 것뿐이에요. 좋아서 해도 지금 포기할 판인데 싫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그만두겠죠. 여러분, 어떤 분야에 최고가 되고 전문가 되는 것은 거기에 실력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10년에 3시간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3시간 정도의 매일매일 투자를 하면 그 분야에 어느 정도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법칙인데 선생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길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우리 학생들이 몰라. 왜? 지금까지 우리가 나를 되게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또 남 의식을 또 많이 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그 남을 배려한 게 아니라 남들에게 내가 도태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규칙과 어떤 사회 안에서의 뭐 이렇게 도태되지 않는, 그러니까 성공은 안 하더라도 도태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자리를 하기 위해서 막 남 시선을 많이 이렇게 자랐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남을,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보세요. 겉사람이 있다 그랬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속사람이 있다라 했었죠.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있다 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이 겉과 속이 다 나예요. 근데 겉과 속이 서로 소통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라고요? 뇌라는 놈이 있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겉사람의 센서는 5가지가 있다 했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라는 5가지 감각을 통해 어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시그널, 신호 또는 정보를 5가지 감각이 뭐래요? 감각해서 누구한테 보내요? 뇌에게 보내면 뇌가 그걸 해석하고 또 뭐예요? 기억합니다. 자, 기억할 때 2가지 생존의, 자, 이 뇌의 역할이 뭐라고요? 이 육이 살게 하는, 생존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생존에 도움이 되면 좋다, 생존에 도움되지 않으면 나쁘다라고 얘는 해석을 하고, 그 정보를 혼에게 보내면 혼이 다시 그걸 판단을 해요. 나쁜 거라도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좋은 것을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게 삶의 다시 배움과 교훈이 돼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것이 상처가 돼서 아픔, 상처로 남아서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겉도 자라야 되고 속도 자라야 되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는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과 그 사람의 경험까지도 배려해야 하는 거예요. 디자인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겉만 보이죠. 우리 속은 보여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투사해야 되죠. 뭐 한다? 투사. 우리 가려져 있는 벽 뒷면을 보는 걸 뭐라 그래? 투시 그러잖아. 그래서 투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사라는 것은 뭐예요? 이 겉모양의 어떠한 모습과 이 사람이 하는 어떠한 신호, 그러니까 신호를 5가지 신호를 통해 받기도 하지만 이 5가지 신호로 또 상대방에게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럼 그 신호를 뭐 해야 돼요?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투사해서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다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죠. 상대방이 나를 웃어요. 자, 웃었을 때 반응은 3가지야. 나를 비웃을 수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웃을 수 있고, 내가 좋아서 웃을 수 있죠. 그러니까 3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상당히 웃으면서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나를 야골이거나 놀리거나 왕따시켰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정말 나를 좋아서 웃더라도 시각적인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그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이 내가 기억된 그 자료를 봤을 때는 뭐라 그래? 나를 놀려서 웃는 거야 하면서 혼에게 보내면 혼이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근데 혼이 건강하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냥 내가 좋아서 웃을 수 있어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그러니까 요 정신, 요거는 감정이라고 하죠. 감정 또는 감성. 그래서 이 속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행복한다? 자, 사람들이 행복하는 것은 보통 이 물질의 세계 것들이 채워질 때,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그 물질이 돈이 채워졌을 때,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함이 채워졌을 때, 이런 식의 뭔가 채워서 행복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감각, 신호가 올 때 소통을 잘하면,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잘하면 그걸 통해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는 말이야, 이런 의도를 가지고 너한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자꾸 그걸 곡하거나 오해해서 계속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은 아니야. 그냥 서로가 살아왔던 경험이 달라서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정보를 전달하거나 신호를 보낼 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정보를 보낼 때 최대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모두 어떻게 동원해서 그 사람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정보를 그대로 잘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렇게 신호를 보낼 때 여러 가지 우리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해? 매체라고 합니다. 정보를 전달할 때 쓰는 매체. 뭐 이런 거죠. 글자, 그림, 사진, 영상, 편지, 전화, 카톡 이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수단, 이런 게 바로 매체라 그래요.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했을 때 순수하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걸 100% 똑같이 전달할 수 있냐 없냐 이거죠. 못해요. 항상 전달할 때는 이 사람의 경험에 내가 잘못된 해석을 하거나 또는 어떤 매체가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정보가 잘못되게 전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정보 또는 어떤 자료를 이 사람에게 정말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게 바로 이 시각 디자인인데, 이 시각 디자인의 매체의 수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컬러라는 거예요. 컬러. 색을 가지고 다른 감각들의 어떠한 감각을, 정보를 더 어떻게 시너지를 내주는 게 바로 컬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선생님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 있는데 맛있는 초콜릿이야. 아주 맛있어. 그런데 정말 맛있어. 그러니까 미각이라는 놈이 100점을 주겠죠. 미각 너무 맛있어. 미각은. 그런데 시각에서 형태가 똥 모양이에요. 아주 디테일한 똥 모양. 초콜릿 색이 또 똥 색깔과 비슷하잖아. 똥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분명히 맛은 있지만 시각이라는 놈과 미각이라는 놈이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맛있는 그 감정이 어떻게 해요? 뇌에서의 어떤 똥의 기억과 이 속사람의 어떤 그 느낌이 맛은 있더라도 어떻게 그 똥이라는 형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맛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컬러는 이 매체 중에 어느 부분 이 시각과 관련된 거예요. 아셨죠? 시각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형태와 컬러라고 합니다. 형태학. 그래서 우리가 시각 디자인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컬러 말고 시각 디자인 공부를 하게 되면 형태학 배웠죠? 우리 시지각의 원리 배웠잖아요. 게시탈트의 시지각의 원리. 이 게시탈트가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디자인을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처음에 배우는 게 바로 형태학입니다. 형태학.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색이에요. 색. 바로 컬러죠. 여러분한테 하트 모양을 제가 보내는데 이게 검은 색상이라고 생각해봐. 자, 하트라는 형태는 일단 사랑한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가 검은색을 칠해주면 어떤 사랑이야? 좀 그렇게 이렇게 열정적 사랑은 아니잖아. 근데 여기다 빨간색을 넣으면 어때요? 아주 그냥 막 열정적 사랑인 것처럼. 근데 나는 정말 사랑해. 근데 흑백밖에 없어서 검은색을 칠했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여? 그냥 뭐야 이거 뭔 사랑해? 이러겠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빨간색을 넣으면 이 사람은 어때? 우와, 나를 엄청 사랑하나 보네. 기분도 더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 모양의 초콜릿보다는 하트 모양의 초콜릿이 더 맛있게 보이잖아. 마찬가지로 짬뽕이면 짬뽕 국물이 파란색이어도 돼. 그렇지만 그거보다 어떤 게 더 좋아요? 빨간색에, 자, 빨간색만 가진 게 아니지. 자, 빨간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명도와 채도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색상과 명도와 채도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감각에 맞는 시각적인 컬러가 가지고 있는 그 맛,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연상과 상징이라는 말을 써요. 요 혀로 느껴지는 건 어떤 맛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로 맛을 느껴요? 시각으로 어떤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무슨 맛이 나는데 이거 되게 짠맛인데 이거 무슨 맛인데 라고 얘기 안 하고 눈으로 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뭐가 연상되는데 라고 그러는데 그 연상된다는 말과 무슨 맛이 느껴지는 데는
물론 미각과 시각의 차이지만 이 속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러리스트 배색은 시각적인 어떠한 형태와 컬러, 특히 그 컬러라는 것을 어떠한 감각에 일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야, 봐봐.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연상되는 색상이 뭐예요? 그렇죠. 빨강이죠, 빨강. 아니, 왜 사랑스러운 게 왜 빨강이에요? 또는 노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뭐예요? 색에서 느껴지는 맛, 즉, 연상이잖아. 왜 그게 연상이 되냐고. 아니, 뭐, 사랑한다 그러면은 뭐 파란색이면 안 되나? 초록이면 안 되냐? 그건 왜냐면 우리가 동일한 어떤 자연이라는 환경 공간에서 같은 문화, 같은 공간에 살아가면서 함께 공통된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우리 머릿속에 뭐 기억색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 누가? 바로 이 뇌라는 놈이 기억을 한 거 가지고 우리는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려한다는 건 그 사람의 경험과, 그죠? 그리고 그 속 사람의 어떠한 상태, 이런 것들을 배려하는 게 바로 배색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디자인, 컬러, 색채 디자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뭔가 디자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쁜, 자기가, 그것도 지가 좋아하는 어떤 색을 주고 이것 써, 닥치고 써, 그냥 써, 이게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과 환경, 자, 이 사람 또는 어떤 다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언지를 알아서 거기에 가장 적절한, 또는 보통은 클라이언트라 그러죠. 어떤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뭐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에 있는 어떤 디자이너들이 자기들이 어떤 컨셉이 있는데 그 컨셉에 필요한 색이 어떤 건지 너가 나에게 제안해봐, 이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인건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업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하길 바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한 사람이 그림도 그리고 색도 입히고 작가까지 돼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 선진국에서는 캐릭터를 제작할 때에 3명이 만들어요. 컬러리스트 따로, 작가 따로, 일러스트 따로. 이렇게 해서 3명에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물론 3사람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고퀄리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천부적인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더 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일해봐서 알겠지만 우리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3명에서 진짜 정말 쩔게 무술 싸움 잘하지 않는 이상 3대1로 싸우면 거의 져요. 예, 그래서 확률적으로나 어떤 상황에서는 보통 3명이 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그러니까 100만 원씩 줘서 3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0만 원을 주고 이 사람이 300만 원어치를 하게 해서 결과를 1000만 원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900만 원을 번 거죠. 근데 외국에서는 300만 원을 투자하고 1억을 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선진국의 이 CEO들이나 이 사장님들은 아하, 이렇게 인건비를 아낄 때는 아껴야 되지만 필요할 때는 이렇게 썼을 때 물론 지출은 많지만 그거보다 더 배가 되는 수익을 내는구나를 경험했단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요, 절대 경험하지 않으면 안 해요, 잘. 그게 보수거든요. 보수적인 게 뭐냐.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은 똑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틀리진 않아요. 사람은 있잖아, 비슷비슷해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 맞아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그거의 문제점은 너무 지체되는 게 있고, 또 진보적인 거는 또 뭐예요? 해보지 않은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실수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디자인은 어떠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보가 더 좋다, 보수가 좋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균형과 조화,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해보고 실패도 해서 경험 삼아서 다음부터 그런 실수를 줄여가고, 또 성공도 해봐서 야,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 하는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안심하고 뭐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컬러리스트라는 것 자체도 사실 지금까지는
어떤 직무, 이 컬러리스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지금 많아졌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독적인 이 컬러리스트라는 직업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러니까 돈을 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게 아직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배워서 뭐예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따질 수 있지만 아직 내가 할 일이 숨어 있다는 거죠. 선생님도 이제 그런 내 자리를 막 찾아가면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밥상에다가 숟가락 얹히는 일도 하지만 내가 직접 밥상을 깔아주는 일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이 컬러리스트 공부를 배워서 배운 대로 그냥 시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배색의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정해져 있는 어떤 자기의 지금 디자인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에 이 컬러라는 걸 접목시켜서 더 이 시너지를 내는 그러한 창의적인 디자이너가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선생님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디자인 플러스라는 강의 있었죠? 적어도 1강부터 5강까지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계신 상태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직 디자인 플러스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계속 디자인 플러스는 좀 인문학 강의라서 계속 8강, 9강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1강에서 대략 한 5강, 6강 뭐 그 정도만 들어주시면 대충 어떤 창의적인 디자인이 뭔지 또 디자인이 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원리만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컬러, 배색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적용해서 써먹는 거죠. 자, 보통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혼자서 다 하죠. 외국에는 이 컬러리스트라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일하는 겁니다. 이 컬러리스트는 단독적으로 일하는 경우보다는 함께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어떠한 디자이너의 뭐예요? 보조로 도움을 주는 어떤 파트를 담당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영화 감독이 있으면 영화 감독이 뭐 카메라 찍고 조명하고 뭐 음향 감독, 미술 감독 안 합니다. 카메라 감독 밑에 스텝 팀 안에 카메라 감독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전문가 분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떠한 디자인,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 뭐 화해 쪽이든 모든 그 분야의 주 디자이너와 함께 뭐하는 컬러를 담당하는 그러한 디자이너, 그게 바로 컬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떠한 컨셉이 잡혀요. 이번에 이 컨셉은 뭐 사랑스럽고 귀엽고 좀 깜찍한 거에 그 의미를 부여했어. 그러면 우리는 사랑스럽고 깜찍하고 귀여운 그 감각이 무엇으로? 색으로 더욱더 느껴지도록 어떻게?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선정해서 어떻게 제안해주고 그걸 실제 적용했을 때 실제 목표했던 어떤 결과가 100이었다면 적어도 100, 그 이상 200, 300 이런 식의 더욱더 큰 효과를 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컬러리스트 배색의 목적입니다. 배색의 원리는 선생님이 그 공무원들도 보면 탁상 행정이라 그러죠. 탁상 행정 뭐예요? 자기의 얄팍한 지식으로 책상에 앉아서 어떠한 기획, 그러니까 어떤 계획에 대한 기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오해와 오차, 오류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왜?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컬러 하나를 지정하더라도 나의 그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남은 어떻게 얘기하냐? 보통 소비자 또는 시장 또는 타겟 그래요. 이런 말을 씁니다. 남. 시장과 소비자라는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주는 곳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 타겟은 목표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위하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알아야 되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떠한 환경, 그래서 이거 우리는 환경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 디자인에 있어서의 여러분 정말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 것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좋은 요리사가 되는 것은 칼질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칼질을 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칼질이 아니죠.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요리 재료가 어떤 재료마다 똑같은 매운맛이라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매운맛마다의 그 미묘한 차이들을 다 이해해야 돼요. 베트남 고추, 청양고추, 저 남미 고추, 이 고추들이 다 맵지만 그 매운맛의 특징까지 다 이해해야 되고, 또 영양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어떤 맛이 어떤지, 이런 재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먹이는 사람들을 뭐 해야 한다? 배려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좋은 요리사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컬러리스트 공부하면서 전 그림을 못 그려요. 입시 미술을 안 했어요. 미술을 안 했어요. 되게 오해죠. 그런 질문을 하고 있거나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이 컬러리스트 개념을 이해 못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앞부분에 디자인 플러스라는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켜서 무슨 노예야? 로봇이야? 입력된 대로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디자이너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 강의 반드시 듣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하고 조색하고 이해하고 배색하는 거랑 그냥 시켜서 조색하고 그냥 해서 배색하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선생님과 공부할 때 중요한 건 무식하게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이유를 알고 왜 그렇지? 왜 그런 건가를 좀 알아야 되잖아. 좀 생각 좀 하세요. 아셨죠? 예, 그리고 좀 처음엔 못해도 괜찮아. 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당연히 처음 하는데 못하지. 말씀드렸잖아요. 못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라고. 안 하고 게으르는 게 창피한 거지. 못하고 실수하는 건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 선생님은 엄청 잘하고 엄청 모든 걸 다 잘하나? 아니요. 저 되게 바보 멍퉁구리예요. 그렇게 되게 똑똑하거나 이렇게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이렇게 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제가 할 정도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색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거 합격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데 기본적인 배색의 원리는 뭐냐 그러면 바로 이 타겟과 소비자와 시장이 원하는 것, 그걸 우리 무슨 분석이라고 한다? 환경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환경 분석. 왜? 이 환경 분석하려면 뭐가 필요해? 자료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료와 정보를 찾아야 돼요. 자료 수집 그럽니다. 그럼 그 자료, 우리 음식할 때도 뭐예요? 어떤 음식을 만들 때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쫙 모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재료들이 또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별론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자료 수집, 분석, 평가. 이걸 우리는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필터링. 산삼이 산삼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지만 그 재료가 좋은지를 모르고 제대로 쓸지 모르면 좋은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요리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인 배색 원리의 기본은 뭐다? 타겟과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배려다. 즉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즉 나에게 일을 맡기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원하는 것에 가장 최적화된 것을 제공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배색의 기본 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선생님이랑 이제 어떤 공부를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각을 가지고는 맛을 느끼는 게 아니겠죠. 또 배색은 요리는 그 음식 재료지만 우리는 색을 가지고 뭐래요? 배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색에서의 어떤 맛들,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맛, 또 거기에 속성, 색상, 명도, 채도. 그러니까 맛, 아까 뭐라 했죠? 연상.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의 맛, 즉 그 연상, 그리고 상징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부터 해서 기본적인 배색을 하기 위한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색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였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개념과 그리고 색이라는 것에 대한 조금 더 우리 이미 벌써 배웠겠지만 좀 더 한 번 더 반복해서 색에 대한 성격, 그 다음에 주조, 보조, 강조의 개념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색을 열심히 하셔야 합격이 가능해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처음에는 참 못하겠지만 하다 보면 이제 늘게 되니까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